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마감일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공개 매수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전격 인상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주가는 인상 이후 등락을 반복했으나 75만 원까지 오르지 않으면서 공개 매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정황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포착돼 제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에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심 권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더디게나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비컷에 나서면서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섭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사업 메인 목적으로 통 큰 가격에 오피스를 인수한 사례들이 있어서 매도자들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됐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개선됐지만 투자자들은 고점 부담이 더 큰 듯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였습니다. 이날도 사상 최고치는 경신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상승폭을 들리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일부 진행을 맡은 장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뭔가 대형 이벤트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꼽히는 건 바로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였죠. 월가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당일 반도체가 급등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시세가 금요일까지도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또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가 이제는 주도주 자리를 내어놓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 정리와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이창용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증시가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퐁당퐁당퐁당해서 뭔가 좀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인사 일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이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 9월 달이 이제 하루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를 좀 열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9월 달 내 계좌가 어땠었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방송 끝까지 집중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또 수익을 내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사실 네. 9월 약세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불 켜고 있는 분들 아까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빨간불로 이제 전환을 하고 복귀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또 없잖아요. 바쁘다 현대사회. 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시초가 매매라는 공략을 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거까지 한번 소개 쭉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제 소개 전반적으로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주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주식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올라가야 우리가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뭐 선물 옵션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다르시겠지만은 우리 국내 주식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수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아니면 애매할 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손실로 발생이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상반기서부터 계속 공략을 해드리고 있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치를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만약 10월달 또 준비를 하실 분, 10월달 수익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분들은요. 제가 오늘 또 섹터 또 잡아드릴 거거든요. 제가 7월달, 8월달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9월달 같은 경우에서도 신규 상장주 또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시든 전략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까지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10월달 어떻게 또 매매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7월달, 8월달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 그리고 실제로 지수 자체만 보더라도 7월달부터 지금까지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던 게 매매는 오래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딱 30분만, 그리고 수익에 대한 기쁨은 딱 우리가 하루 종일 노리자라고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 거래 시간 자체가 9시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열립니다. 거의 한 6시간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국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6시간 다 집중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집중한다고 해서 결과치로 봤을 때 그 노력이 수익으로 바뀌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빠르게 결론을 내자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매매는 30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익도 빠르게 나야겠죠. 그래서 그 빠르게 나는 방법은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시초가 매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식 투자 거래 자체가 단기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 부분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가 최근에 좀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 거래 자체가 봤을 때 시가가 0.4%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가가 이제 상한가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시가로 아예 잡으셨으면 그대로 28%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분봉 캔들 하나에서 14%가 급등을 합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고 그대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장중 최저가인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초가 매수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방법이랑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해당하는 종목을 장 개시 전에 당일 상한가로 걸어두시게 된다면 그 종목이 장 개시하자마자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가로 걸어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신규 상장한 종목 당일날 그런 종목들을 시장가로 걸어두시게 된다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안 됩니다. 뭐 두세호가 높게 체결이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로 걸어두시자. 요거 메모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암기해 주시고 해당하는 종목을 당일 상한가로 걸어두시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종목을 당일 상한가로 걸어두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시초가 체결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링크 제네시스도 최근에 20%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종목은 못 잡죠. 장개시 하자마자 바로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보시면요, 맥점이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거의 안 나오고, 왜냐하면 캔들 자체가 이런 캔들은 맥점이 없고 그대로 장개시 하자마자 급등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체결되는 방법, 그리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런 종목들도 체결을 하는 방법은 아예 시초가로 체결하시면은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지만 장개 시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 잡아드릴 거고요. 그 종목을 그대로 장개 시전에 당일 상한가로 걸어두시게 된다면 편하게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된다. 그래서 보통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식 투자 많이 집중하지 마세요. 그래서 장개시 하자마자 30분에서 내지는 한 1시간 정도만 집중하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무조건 이런 급등한 종목들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하시고 이런 종목을 수익을 못 내시는 이유가 장중에 이런 급등주들을 추격 매수해서 맥점을 잡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시초가로 잡으시게 된다면 그 해당한 종목이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좀 밀린다 싶으면은 바로 정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이 나와주면 10% 넘게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실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시초가 체결 방법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보시면은 호가창 다들 보이실 텐데요. 이 호가창 오른쪽에 보시면요. 시가가 나오고 고가가 나오고 밑에 보시면은 상한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장전에 보실 부분은 바로 이 상한가라는 가격인데요. 그 해당하는 종목을 상한가 가격 그대로 지정가 매수 걸어두시게 된다면 바로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자, 이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상승폭이 나오게 된다면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것은 매수 체결되고 장개시 하자마자 9시 되자마자 바로 체결이 될 겁니다. 시초가 체결이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는지 안 나와주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게 된다면 바로 승부가 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다 집중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수익을 내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약간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초가 매매 방법을 취할 때 준비물은 승률 80% 이상의 수익에 대한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굳건한 손익절 원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살아 있어야 이 매매 방법도 편안하게 운용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30분의 여유 시간인데요.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이 시간만 필요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에 대한 경험 그리고 손익적 원칙까지도 이미 제가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시간만 준비해 주시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또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매일과 같이 지금 그리고 매주 제가 화요일 날 장중 방송을 또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주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초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방송 시간 관계상 시초가 매매 방법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종가 매매 방법도 제가 USB에 꼭꼭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저와 같이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수익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간에 제대로 공략, 그러니까 시초가 공략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직접 종목을 떠먹여 드린다라고 하니까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수익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크게 써져 있네요. 네. 9월 네. 방송 공략주 네. 올 수익권에 진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하게 들려주시겠어요? 공통성 있게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7월 달도 그렇고요.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그리고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통성은 섹터에 대한 공통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말서부터 제가 계속 공통성 있게 매매를 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한 테마주 바이오 쪽이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바이오 종목이고요. 진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PCL도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바이오 종목이고 ST팜도 마찬가지로 제가 2주 정도 강조를 또 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바이오, TDS팜, 라메디텍까지 모두 다 바이오 종목을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바이오 종목 강조를 해드렸었던 이유가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기술주, 반도체, 조선 쪽은 너는 아직 안 된다. 바이오 종목이 살아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이와 같이 수익을 내시려면 시장이 말하는 대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십니다. 시장을 역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필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시장이 말하는 대로 매매하자.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월 달도 마찬가지로 공통성 있게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삐아는 이제 화장품 종목이고요. SOS랩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시프트업, 블루엠텍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유통 종목이고 엑세세라피틱스는 화장품 종목인데요. 좀 섞여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섞여 있지만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통성 있게 매매를 해주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모두 다 삐아, SOS랩, 시프트업, 블루엠텍, 엑세세라피틱스까지 모두 다 신규 상장주를 집중적으로 또 잡아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 증시 자체가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주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우량주든 아니면 중형주 종목이든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좀 떨어졌었던 9월달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대안적인 투자 전략으로 신규 상장주 계속적으로 잡아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였었던 엑세세라피틱스는 중간에 상한가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좋은 결과치를 또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세라피틱스는 제가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는 일단 15%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전일자 시세를 좀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8%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씀 좀 드렸다시피 눌림이 나와주게 된다면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같이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엑세세라피틱스가 15% 갔는데 그러면 이 종목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분들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매수 타임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신호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방송만 보시고 공략하실 분들은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2차 목표가를 11,000원대를 제시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OS랩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SOS랩을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도 바닥권이거든요. 지금도 바닥권이고 최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지수 기여도가 높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영향이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담아는 두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담아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맞춰서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또 많이 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전략으로 SOS랩과 같은 바닥주 종목들도 괜찮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종목은 뭐 월요일장 정도에 그대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략하실 분들은 목표가 다시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시프트업도 있는데요. 시프트업은 기술적인 반등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아직도 공략이 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상장주 중에 나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프트업을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 SOS랩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SOS랩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 상장주 중에 바닥권 돌파 종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슈팅이 나온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SOS랩을 공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프트업을 공략을 해주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블루엠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엠텍도 바이오 유통 쪽이죠. 그래서 보통 최근에 금리 인하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국내 기관의 매수 자금 자체를 강력하게 받는 섹터가 바이오 쪽이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로 유한양행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도 마찬가지로 공략이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유한양의 흐름에 맞춰서 중소형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루엠텍도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이제 ST팜인데요. ST팜도 제가 히든 종목을 잡아드렸었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시초가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일주일 정도 매매를 하시고 나서 시초가 매매를 완벽하게 습득을 하셨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8월 23일 날 그때 시초가가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했었는데 고가가 6%로 상승 마감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초가로 그대로 이 ST팜을 잡아오셨다면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7% 정도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8월 26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2%로 시작했었는데 고가가 10% 상승해서 마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초가를 그대로 잡으셨더라도 그대로 8%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 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진매트릭스입니다. 이 종목이 제일 좀 아까운인데요. 8월 16일 날 이때 시가가 6%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전일 종가 대비. 근데 고가가 무려 25%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날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초가로 그대로 매수하셨으면 그대로 19%의 또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죠. 8월 19일입니다. 이날도 시가가 6%로 상승을 해줬었는데 결과는 무려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날 시초가로 그대로 공략을 하셨더라면 그대로 2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급등하는 도중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수익도 별로 안 나고요. 그리고 기다리기에도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인 시초가로 매수하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이날 2%로 뛰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대로 25% 상승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매수하셨다면 20%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 이날도 마찬가지로 7% 상승 보여줬었는데 장중에 25%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그대로 공략하셨더라면 편하게 18%가 넘는 또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실제로 어떤 뭐 단타 매매든 간에 올라가면 수익이겠죠. 근데 시초가로 매수하시게 된다면 그 해당하는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면 내가 매수했었던 시초가가 최저가가 되는 겁니다. 최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 확률 싸움입니다. 그 확률에 있어서 상승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게 된다면 저가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더 유리하겠죠. 평단가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초가에 매수하고 상황만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상황인지 내려가는 상황인지. 내려가게 된다면 빠르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급등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시초가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원칙도 있습니다. 이 마인드적인 원칙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 원칙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수익은 천천히, 손절은 빠르게 하자. 이 부분 기본 원칙인데요. 왜냐하면 시초가 공략이든 아니면 뭐 다른 매매법이든 간에 수익은 철저하게 크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손실은 짧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 손실에 있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하기 싫겠지만은 결국엔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실 것은 이 수익 관리보다는 손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는 제가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여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수익에 있어서는 보다 크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서 더 크게 수익이 내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도 사실은 1원칙이랑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매번 우리가 매번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수익으로 승부 보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 거래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다음 세 번째 거래에 있어서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로 손실권으로 접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마이너스 50이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다음 거래로 100만 원 수익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그냥 홀딩 하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200이 될지 마이너스 300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적 수익을 통해서 우리 주식 투자 거래를 결국에는 수익으로 쌓아가자, 마감을 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나는 이번에 실패를 하겠지, 또 손실이네, 다음 거래도 그러겠지,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수익이 나는 원칙을 찾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습득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원칙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원칙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는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정말 10월달 기회장입니다, 여러분들. 기회장이기 때문에 9월달 많이 힘들었죠. 보통 통상적으로 9월달은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 증시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 10월달이 보통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승장에 수익을 내실 분들 그리고 방법을 찾으실 분들은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섹터를 정말 잘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종목을 쏙쏙 잘 골라주십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또 바이오로 큰 수익을 안겨주신 바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바이오가 조금 주도주 자리를 잃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차기 주도주 뭐가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니 나는 됐고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지금 쓰고 있는 비법, 기법도 있고 뭐 계산기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것까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기법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걸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손절이겠죠. 근데 그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키워드는 바로 120, 120이라는 기준을 갖고 우리가 매매하시게 된다면 손절 없이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수 포인트는 실적주를 1차적으로 선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주라고 하게 된다면 그냥 수익이 영업이익이 좋고 재무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실적주가 아니고요. 실제로 실적 성장주입니다. 실적 성장주 내에서 그리고 메가 트렌드 섹터. 그래서 최근에 기준을 좀 삼아보게 된다면 반도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선 쪽 자동차 종목 이렇게 실제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섹터들 안에서 종목을 찾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안에서 재무적으로 좋고 수익성이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120일 기준으로 우리가 공략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121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할 매수 전략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121선 위에서 매수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서 매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에 121선 위에서 매수하는 상황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타이밍이 한 번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1선 위에서 우리가 공략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격이 7% 정도로 좁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편안하게 주저하지 않고 공략하는 겁니다. 단 실적주에 한할 경우 편안하게 공략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하고 나서 10% 정도 주가 상승을 보여줄 때는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기반은 결국에는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인 12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주이든 간에 121선을 기준으로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그 이격도를 이용하는 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상황은 실제로 121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진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중을 더 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적주의 하나의 경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고 나서 내 생각과 다르게 밀린다 했을 때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더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실 때는 비중 5% 정도 실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5%를 추가로 매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만약에 10%입니다. 무조건 비중을 실으실 때는 10%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0%가 될 때는 그때는 오히려 좋다. 그래서 비중을 더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맞춰서 실적주 그리고 그 섹터 순환매를 잘 읽다가 기다렸다가 보게 된다면 121선 그리고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를 무조건 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 크게 실었던 비중을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그냥 무지성의 가치주를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서는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적주를 잘 읽으시고 메가트렌드 섹터, 반도체, 조선 쪽 실제로 우리나라를 돈을 벌어다 준 섹터 안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보통 조선 쪽은 초호황기를 달려주고 있고요. 그 초호황기 안에서 하나오션과 같은 실적 개선주 기준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고 공략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종목들도 기준은 딱 하나겠죠. 121
그리고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121선 위에서 매수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1차 매수밖에 안 됩니다. 뭐 조금 아쉽더라도 일단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10% 정도 수익이 나게 될 경우에서는 분할 수익 실현 전략이 또 적용하고 되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보니까 121선 근처에서 또 다시 좁아진 상황이 나오게 될 경우에서는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비중을 크게 실으려고 했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적주 안에서 120이라고 하는 그 기준선만 잘 잡으시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재룡전기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0. 그래서 보통 이제 재룡전기가 전력 대장주로 엮였었고 올해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6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잘 기억을 하셨다면 이 부분 차트를 통해서 잘 이용을 하셨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게 된다면 7%입니다. 120일 기준으로 7% 이격까지 좁아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실적주 그리고 메가트렌드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10% 정도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120을 기준으로 이탈이 됐을 때는 그때는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중 확대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래도 고맙죠. 그래서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120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그리고 바이오 종목 실적주였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20일 기준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 다시 한번 매수 매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전략 같은 상세한 전략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주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계산기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계산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기인지는 제가 포인트를 잡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빠른 수익주 매매를 하실 때 감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감으로 매매하시게 된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통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방송 끝나기 전에 이 계산기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계산기 먼저 받아 가시고요. 이 계산기를 통해서 최소 눌림 가격과 최대 눌림 가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은요, 이 계산기 전부 다 받아보실 텐데요. 이 차트에 있어서 고점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가, 이 상승하기 전 그 해당한 랠리 안에서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정고점을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정고점 85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저가도 입력해 주시고 그래서 그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계산한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종목을 이제 이 계산기를 여러분들 공략하실 분들은 신고가 종목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신고가 종목 안에서 그 신고가 가격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신고가 랠리 안에서 저가 그대로 입력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어디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략해 주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이 사실은 좀 많았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계산했었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24만 8,500원이었었고 저가가 11만 원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무려 100%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 눌림 가격, 최대 눌림 가격을 봤더니
요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제자에 그리고 엊그제에 SK 하이닉스가 무려 8%대의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상했었던 가격대가 바로 요 정도까지만 주가가 눌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좀 들어갔었고요. 그대로 그 자리 안에서 그대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계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면 그리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을 잡기 위한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계산기를 통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이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감이 아닌 통계적인 매매를 그리고 기계적으로 매매하기 위한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빠른 스윙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저가는 또 정해져 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 후보군 잘 추리신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까지 그 가격대 안에서 공략을 매수를 그때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하락장해졌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이 주가 눌림이 다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활용해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비법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공략주가 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종목명부터 시작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편안한 수익 누려가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아까 10월은 통상적으로 좀 괜찮은 장, 그러니까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는 대세에서 좀 멀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올라오고 있는 게 기술주 섹터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다음 주는 뭘 봐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중에 기술주 중에 제일 강한 섹터가 또 반도체 종목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섹터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8월 달서부터 9월 달 전체적으로 힘들었었던 섹터가 반도체 종목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준비를 하시기 위해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지금 저가인 종목들을 잘 잡으셔야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포인트는 돌아온 반도체다 이렇게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 안에서도 뭐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엔비디아도 좋은 주가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좋은 실적을 또 발표를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기술주 섹터들은 다시 한번 또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4분기 정도가 된다면 3분기 말 대비했을 때는 좋은 흐름 증시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중에 20%가 넘는 비중을 할애하는 종목이 무려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이 자리가 이제 마지노선 조정 가격이다라고 계산이 좀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주가 반등을 또 보여줬었는데, 결국에 SK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했었던 원인이 외부적인 원인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정말 영업을 잘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미국 시장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안에서 어떤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아니면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또 쓰는 바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번 주에 한 차례 정도 출렁였었지만 그대로 반등을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사업 시황입니다. 반도체 시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섹터를 공략할 때는 시황이 괜찮느냐 아니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것만 판단하시게 된다면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어디서 외부적으로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반등을 보여주는 게 이런 시황적인 매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은 최근에 주가가 좀 힘들었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반도체 종목을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도 반도체 실적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ISC라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 안에서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1인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1인 종목들 그 의미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입을 해서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 해당 산업 분야 안에서 독과점인 기업 그리고 독점적인 기업을 보통 이제 1위 기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독점적 기업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게 된다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이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을 시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해당 기업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 그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겠죠.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요. 그 안에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있어서 1인 기업인 ISC를 우리가 공략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무려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을 합니다. 기존에 뭐 반도체 업황이 어려울 때도 작년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재고자산 늘어나서 그때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30%를 넘게 기록을 해줬었기 때문에 독과점 기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실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략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소형주 단에서 공략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종목들, 최소한 20% 이상이 되는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ISC를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SC를 공략하실 분들은요, 다음날 시초가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시초가 공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아드리면서 만약에 자세한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ISC도 적절하게 배합해서 공략하실 분들은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반도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강한 상승 탄력 나올 종목으로 ISC 짚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타점까지 세세하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요즘 시장 대응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혼자 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공략주 리뷰로 엑셀세라퓨틱스, SOS랩, 시프트업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창용 전문가님의 핵심 매매 비법인 120 기법 주가 반등 계산기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공략주로 ISC 알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타점 짚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나 내내 주식시장 보고 있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수익 내야 하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초가 공략으로 하루에 단
30분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공부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